어떤 말은 한 번 들으면 평생을 바꿔버립니다. 68세 한상구 씨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병원 진료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의사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한상구 씨,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으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상구입니다.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어요.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3개월, 겨우 90일 남짓한 시간. 평생 살아온 시간에 비하면 정말 짧은 순간이었죠. 웃으려고 했어요. 평생 웃음으로 어려운 순간들을 버텨왔으니까요. 하지만 눈가에 맺힌 눈물이 제 마음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시골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논밭을 돌보고 8시가 되면 교실에서 아이들을 맞이했던 그날들 말이에요. 선생님, 괜찮으시겠어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가족들 앞에서는 항상 든든한 아버지였고 제자들 앞에서는 믿음직한 선생님이었거든요. 병원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난히 푸르던 그날의 하늘이 아직도 생생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는데 제 마음만은 먹구름이 가득했죠.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이 정말 중요한 걸까? 집까지 가는 30분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정작 가족과 함께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아내와 단둘이 여행을 간 것도 신혼여행이 마지막이었고 자녀들과 함께 놀아준 기억도 손에 꼽을 정도였어요. 항상 바빴거든요. 생계를 꾸려야 했고 아이들 교육비를 벌어야 했고 집안 어른들을 돌봐야 했으니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야 조금 여유가 생겼는데 정작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아이러니하죠?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막상 가족과 함께할 시간은 부족하다니 말이에요.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한 소망이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요.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어요. 45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뒷모습이 그렇게 애틋할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허리가 굽어진 그녀를 보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우리도 참 많이 늙었구나 싶었죠. 여보, 왔어? 아내가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을 보니 더욱 말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45년 동안 함께 웃고 울며 살아온 사람에게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할까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아들 민호와 며느리, 딸 민경이와 사위, 그리고 손주들까지. 평소처럼 시끌벅적한 식탁이었지만 제 마음만은 무거웠어요. 아이들이 웃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모습을 보니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껴졌어요. 얘들아,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아이들도 제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나 봅니다. 오늘 병원에 다녀왔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평생 수많은 학부모들 앞에서 발표를 했지만 이렇게 말문이 막힌 적은 없었습니다. 이젠 정말 시간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내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게 보였고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민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의사가 마음에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더구나. 그 말을 하는 순간
아내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45년 동안 함께 웃고 울어온 동반자의 눈물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민경이도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고 며느리와 사위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니에요. 다른 병원에서 다시 검사 받아봐요 우리. 민호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이미 여러 병원을 다녀본 후였어요. 결과는 모두 같았죠.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저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결혼 초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니 젊은 시절 제 글씨가 나왔습니다. 오늘 민호가 첫 걸음마를 했다. 행복하다. 민경이가 처음으로 아빠라고 불렀다.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페이지를 넘기면서 깨달았어요. 언제부터인가 일기에는 아이들 교육비 걱정, 생활비 걱정, 일 걱정만 가득했다는 걸요. 가족과 함께한 행복한 순간들은 언제 사라진 걸까요? 언제부터 아이들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된 걸까요? 새 페이지에 펜을 들고 써내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다. 아직 늦지 않았다면,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면 진짜 가족의 시간을 만들고 싶다. 글씨가 흔들렸어요. 눈물 때문인지 떨리는 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요. 그 순간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남은 시간, 비록 짧지만 가족들과 진정한 추억을 만들어야겠다고요. 평생 미뤘던 그 시간을 이제는 가져야겠다고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버지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다. 우리 가족 여행을 갔으면 좋겠구나. 순간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민호가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여행이요? 그의 표정에서 당황스러움이 읽혔어요. 그래, 우리 가족이 언제 제대로 여행을 가봤니? 너희들 어렸을 때도 바빠서 못 갔잖아. 이제라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구나. 제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먼저 어려움을 토로했어요. 아버지, 마음은 정말 알겠는데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고 있어요. 한 달 정도는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팀장 승진도 걸려 있고 지금 휴가를 내면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아이들 학원 스케줄도 있고 남편 회사 일도 그렇고 특히 큰아이가 수학 경시 대회 준비 중이라서 지금 빠지면 안 될 것 같아요. 민경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지금 큰아이 중학교 입시 준비 중이라서 그리고 남편도 출장이 많아서 다음 달에 대형 계약건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둘씩 쌓여가는 핑계들. 아니, 핑계라고 하면 안 되겠죠?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팠습니다. 평생 이런 식이었어요. 항상 다른 일이 우선이었고 가족 시간은 늘 미뤄졌죠. 경제적인 부담은 아버지가 다 부담할게. 그동안 모은 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좋은 곳으로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예쁜 곳에서 사진도 찍고.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하지만 돈의 문제가 아니었나 봅니다. 민호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시간을 좀 더 두고 계획해보면 어떨까요? 연말쯤에는 시간이 날 것 같은데 그때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가족 모두 함께 좋은 곳으로 가요. 연말? 그때까지 제가 살아있을까요? 그 말을 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또한 제 상황을 방패막이로 사용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버지 마음은 정말 알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정말 힘들어요. 차가운 대답이 제 가슴을 깊이 찔렀어요. 차갑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사실은 현실적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희들도 할 일이 많으니까. 바쁜 세상에 사느라 고생이 많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평생 그래왔듯이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식탁을 정리하면서 혼자 생각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내기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 혹시 제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하는 걸까? 하지만 남은 시간이 3개월 뿐인데 정말 이대로 보내야 하는 걸까? 그날 밤에도 일기를 썼어요. 아이들이 거절했다. 하지만 이해한다. 모두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 나도 그 나이에는 그랬을 테니까. 하지만 펜을 놓고 나니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마음은 아팠거든요.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민호가 퇴근 후 부모님 집에 들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뭔가 생각이 많은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편의점에서 산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붕어빵을 들고 있었죠. 아버지, 안 주무세요? 민호가 거실에 앉아 계신 아버지에게 다가왔어요. 잠이 안 와서. 넌 왜 이렇게 늦었니? 저는 TV를 끄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회사에서 야근하다가. 아버지, 며칠 전에 여행 얘기하셨잖아요. 민호가 말을 꺼내는데 뭔가 달랐어요. 며칠 전과는 다른 톤이었거든요. 마음이 바뀌었나? 저는 기대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또 실망할까 봐서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민호가 머뭇거렸어요. 오늘 회사에서 동료가 부모님 사진을 보여주면서 함께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와 함께 여행을 간 기억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말 그랬어요. 민호가 어릴 때부터 항상 바빴거든요. 그러면서 문득 어릴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논밭 일하고 그리고 학교 가시고 저녁에는 과외까지 하셨던 거. 집에 오시면 저희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버지는 이미 나가신 후였죠. 저도 그때가 생각났어요. 민호가 초등학생일 때였죠. 교사 월급만으로는 가게를 꾸려나가기 어려워서 방과 후에 과외를 했어요. 주말에는 농사일도 해야 했고요. 집에 오면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죠. 아버지, 그때 새 신발 사고 싶다고 했을 때 기억나세요? 민호가 갑자기 물었어요. 기억났어요. 민호가 중학생 때였나? 친구들이 신는 나이키 운동화를 갖고 싶다고 했었죠. 하지만 그때 집 사정이 어려워서 조금만 기다려라라고 했던 기억이 나요. 결국 그 신발을 사주지 못했었죠. 그때 아버지가 낡은 신발을 신고 다니시면서도 제 교복은 새 걸로 사주셨잖아요. 그때는 몰랐는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아버지 신발 밑창이 다 떨어져서 신문지를 깔고 다니셨던 것도 기억나요. 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40대가 된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먹이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아팠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 입학할 때 등록금 마련하려고 아버지가 논을 파르신 거 알아요.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아버지에게는 평생의 재산이었잖아요.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땅을. 맞았어요. 그 논은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아들 교육을 위해서는 당연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그때도 별로 아깝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는 게 더 중요했으니까요. 그날 밤 민경이도 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어머니와 딸이 부엌에서 나누는 대화를 거실에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많이 아프세요? 민경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응, 많이 아파.
의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더라. 아내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아빠가 아프셔도 병원에 안 가셨던 거 기억나요? 우리 학비 때문에 돈 아끼시려고 몸살이 심하게 나셔도 그냥 버티셨잖아요. 그것도 기억났어요. 허리가 아파서 며칠 동안 제대로 걷지도 못했는데 병원비가 아까워서 참았던 적이 있었죠. 진통제로만 버텼었어요. 그때 우리는 뭘 했을까요? 아빠 걱정보다는 용돈 달라고 떼쓰기만 했잖아요. 아빠가 아프신 것도 모르고 친구들이랑 놀러 가고 싶다고 성화만 부렸고 민경이의 목소리에서 후회가 묻어났어요. 그날 밤 아이들은 각자의 집에서 잠 못 이루며 어린 시절을 떠올렸을 거예요. 그리고 깨달았을 겁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자식들을 키웠는지를요. 일주일 후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일찍부터 집에 사람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실로 나와 보니 온 가족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호, 민경이, 그리고 며느리와 사위까지요.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긴 것 같았어요. 아버지, 앉으세요. 민호가 제게 자리를 권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며칠 전과는 다른 표정이 있었어요. 아버지, 민경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여행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다시 생각해봤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아버지, 우리 같이 가요. 민호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회사 일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포기했다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마음을 바꾼 거예요. 하지만 너희 일은 어떻게 하니? 프로젝트도 있고 아이들 학원도. 저는 걱정이 되었어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에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버지가 아프시다고, 가족 여행이 필요하다고요. 다행히 팀장님이 이해해 주시더라고요. 가족이 우선이다. 일은 나중에 하면 된다고 하시면서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리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님, 아이들 학원도 잠시 쉬기로 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잖아요. 학원 선생님도 가족과의 추억이 더 중요한 공부라고 하시더라고요. 사위도 한마디 했어요. 장인어른, 제가 운전 담당할게요. 어디든지 모셔다 드릴게요. 회사 사장님도 효도가 최우선이라고 하시면서 휴가를 선뜻 주시더라고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기쁨과 감사함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이런 느낌이 언제 이후 처음일까요? 정말 괜찮겠니? 제가 다시 물었지만 이미 아이들의 마음은 정해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아버지한테 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제 우리가 아버지께 해드릴 차례예요. 민경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고. 그날 오후 우리는 함께 여행 계획을 세웠어요. 어디를 갈지, 얼마나 갈지, 뭘 할지.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시간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아버지, 어디 가고 싶으세요? 민호가 물었어요. 글쎄, 바다도 보고 싶고 산도 보고 싶고 그냥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 어디든 좋다. 정말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럼 일주일 정도 다양한 곳을 다녀보죠. 바다도 가고 산도 가고 아버지 고향도 가보고요. 민경이가 제안했어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살던 마을도 가보고 아버지 친구분들도 만나보고. 며느리도 아이디어를 냈어요. 계획을 세우는 내내 제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았어요. 언제 이후로 이렇게 설레어 봤을까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일기에 썼어요. 아이들이 마음을 바꿔주었다.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정말 가족여행을 갈 수 있구나. 평생 소원이었는데. 다음 날부터 여행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작은 승합차 한 대를 빌렸고 숙소도 예약하고 필요한 것들도 챙겼어요. 준비하는 과정조차 즐거웠습니다. 아이들이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출발 전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설레어서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설레어 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결혼 전날 밤 이후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드디어 출발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부터 온 가족이 모였고 큰 가방들과 함께 승합차에 짐을 실었어요. 손주들까지 합쳐서 총 8명이었죠. 할아버지, 준비되셨어요? 초등학생인 큰 손주가 제게 물었어요. 그 아이의 밝은 미소를 보니 마음이 더욱 경쾌해졌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제일 준비 완료야.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동해바다였어요. 차를 타고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바라보니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언제 이후로 이렇게 여유롭게 풍경을 구경해 봤을까요? 산들이 지나가고 강이 지나가고 작은 마을들이 지나갔어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옆에 앉은 민호가 물었어요. 응, 너무 좋다. 이런 기분이 오랜만이야. 정말 그랬어요. 3개월이라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마음은 이렇게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그 느낌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넓은 바다를 보니 가슴이 탁 트이는 것 같았어요. 파도 소리, 갈매기 울음소리, 시원한 바다바람.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의 웅장함이었죠. 할아버지, 모래성 만들어요. 막내 손주가 제 손을 잡아 끌었어요. 바닷가 모래 위에 앉아서 손주와 함께 모래성을 만들었어요. 68년 인생에서 모래성을 만들어 본 건 처음이었어요. 손주가 열심히 모래를 퍼다 주고 저는 성을 쌓았죠. 작은 손으로 열심히 도와주는 손주를 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 이거 진짜 성 같아요. 손주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런 단순한 행복이 있었구나. 이런 소소한 기쁨을 왜 이제서야 느끼게 되었을까요? 저녁에는 바닷가 펜션에서 온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어요. 아내가 준비한 음식들, 아이들이 사온 싱싱한 회,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들. 소박하지만 이보다 풍성한 식탁이 어디 있을까요? 바다를 바라보며 먹는 저녁 식사는 그 어떤 호화로운 만찬보다 맛있었어요. 아버지, 건배해요. 민경이가 음료수를 들어올렸어요. 뭘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요. 이렇게 모두 함께 있을 수 있어서요.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에 혼자 바닷가를 산책했어요. 별이 정말 많았어요.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수많은 별들이 하늘을 가득 메우고 있었죠. 은하수도 선명하게 보였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나가는 소리를 들으며 걸었는데 마음이 이렇게 평온할 수가 없었어요. 둘째 날에는 어릴 적 친구들을 만나러 갔어요. 고향 마을에 아직 살고 있는 국민학교 동창들이었죠. 50년 넘게 우정을 이어온 친구들이었어요. 상구야, 정말 오랜만이다. 친구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서로 포옹하며 눈물을 흘렸어요. 친구들도 모두 나이가 들어 주름살이 가득하고 머리가 하얘졌지만 눈빛만은 어린 시절 그대로였어요. 너 많이 말랐구나. 몸은 괜찮니? 친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솔직히 말할까 말까 고민했지만 평생 함께한 친구들이니 숨길 필요는 없을 것 같았어요. 사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가족들과 여행을 나온 거야. 친구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곧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오늘은 신나게 놀아야지. 그날 오후
친구들과 함께 어릴 적 놀던 개울가를 걸었어요. 물론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그 추억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기억나니? 여기서 물고기 잡으려고 온종일 있었던 거. 그럼 너 때문에 늦게 집에 가서 엄마한테 혼났잖아.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60년 전 어린 시절의 우리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셋째 날에는 어린 시절 가족 사진을 찍었던 산골 마을에 갔어요. 예전에 사진관이 있던 자리는 없어졌지만 배경이 되었던 큰 느티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세월이 흘러 더욱 울창해진 그 나무를 보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여기서 사진 찍자. 민경이가 제안했어요. 그 느티나무 앞에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사진을 찍었어요. 60년 전 어린 아이들이었던 저희 형제들이 찍었던 그 자리에서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가 되어 손주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 거예요. 할아버지, 웃으세요. 사진사가 말했어요. 웃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행복한 순간이 또 있을까요? 넷째 날 저녁 산속 펜션에서 모닥불을 피우고 둘러앉았어요. 도시에서는 경험하기 어려운 일이었죠. 타닥타닥 타는 불소리,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별들,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 이제야 진짜 가족 같구나. 제가 중얼거리듯 말했어요.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원래 가족이잖아요. 민호가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동안은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지금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다. 제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모닥불 앞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린 시절의 추억, 서로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앞으로의 다짐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을 거예요. 다섯째 날에는 아내와 단둘이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이 배려해준 시간이었죠. 45년 결혼 생활에서 이렇게 둘만의 시간을 가져본 적이 언제였을까요? 여보, 고마워. 아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뭐가? 45년 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나 때문에. 무슨 소리야? 우리 함께 살아온 거지. 아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아내와 함께 별을 보며 산책했어요. 신혼 시절 이후 처음으로 손을 잡고 걸었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따뜻했어요. 여행 일정의 마지막 날이 되었어요.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니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아직 집에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마지막 밤을 보낼 곳은 조용한 바닷가 펜션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온 가족이 바닷가에 나왔어요. 보름달이 바다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죠. 정말 아름답다. 제가 중얼거렸어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손주가 제 옆에 와서 앉았어요. 바닷가에 둘러앉아 있는 우리 가족을 보니 가슴이 벅찼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파도 소리와 함께 들려오는 가족들의 웃음소리, 이보다 아름다운 음악이 어디 있을까요? 얘들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별빛 아래서 가족들의 얼굴이 더욱 소중해 보였어요. 이번 여행 정말 고마웠다. 아버지 평생 소원이었는데 이렇게 이뤄주다니. 목이 메였어요. 아버지, 민경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아니다. 울지 마라. 오늘은 행복한 날이야. 저는 웃으려고 노력했어요. 아버지는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파도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감싸주었어요. 달빛이 바다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제 괜찮다.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정말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민호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마음이 평안하다는 뜻이야.
이렇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맙다. 그때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숨이 잘 쉬어지지 않았죠. 하지만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이 아름다운 순간을 깨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예민한 아내가 먼저 알아챘어요. 응, 괜찮아. 그냥 바다 바람이 시원해서. 저는 억지로 웃었어요. 하지만 몸이 점점 무거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제 정말 시간이 다 되어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아, 아버지 조금 누워야겠다. 피곤해서. 저는 천천히 일어나려고 했어요. 아버지. 민호가 황급히 제 팔을 붙잡았어요. 괜찮아, 괜찮아. 그냥 좀 쉬고 싶어서. 하지만 걸음이 제대로 떼어지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모두 달려와서 저를 부축했어요. 펜션으로 돌아가는 길, 별이 정말 많았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밤하늘을 본 게 언제였을까요? 펜션 침실에 누워서도 창문 너머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봤어요. 가족들이 모두 제 주변에 모여 있었어요.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위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다. 그냥 여기 있고 싶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게 좋아.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45년 동안 수없이 잡았던 그 손이 이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여보, 고마웠어. 정말 고마웠어. 제가 아내에게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나도 고마웠어. 당신과 함께 살 수 있어서. 아이들도 침대 주변에 앉아 있었어요. 손주들까지요. 이런 마지막을 맞을 수 있다니. 정말 복받은 인생이었어요. 얘들아, 아버지 정말 행복했다.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이번 여행 최고였다. 고맙다. 그 말과 함께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가족들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졌고 바다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어요. 세상은 멈췄지만 그 손길의 온기는 오래 남을 것 같았어요. 정말 평안했어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을 것 같았어요. 제가 떠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평생 살았던 그 집은 이제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도 제가 없다는 걸 실감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온 가족이 다시 모였습니다. 제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아이들은 제 옷장, 서재, 그리고 책상을 하나하나 정리합니다. 이게 뭐지? 민경이가 책상 서랍에서 두꺼운 일기장을 꺼냈어요. 아버지 일기장인 것 같은데. 민호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죠. 첫 페이지를 펼치자 젊은 시절 제 글씨가 나타났어요. 1980년 3월 15일, 오늘 민호가 첫 걸음마를 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버지가 된 기분이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버지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걱정, 기쁨, 때로는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고민들. 하지만 단 한 번도 원망하는 글은 쓰지 않았더군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민경이가 대학에 합격했다. 등록금이 걱정되지만 아이가 행복해하니 나도 기쁘다. 오늘 민호가 첫 직장에 다녀왔다고 전화했다.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이런 글이 써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 소원은 가족이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내가 없어도 서로 돌보고 서로를 아끼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모두가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자식들만 생각했다는 걸 알았나 봅니다. 우리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야겠어. 민호가 먼저 말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가 아버지처럼 서로를 돌봐야지. 민경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아버님이 저희에게 보여주신 사랑. 이제 저희가 아이들에게 물려줘야겠어요.
사위도 한마디 했어요. 장인 어른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 저도 제 아이들에게 전해주겠습니다. 그날 아이들은 다짐했어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정신, 그리고 가족에 대한 헌신을 이어가겠다고요. 시간이 흘러 아이들은 아버지와 마지막 사진을 찍었던 바닷가를 다시 찾았어요. 그곳에 아버지 사진을 가져가서 세워놓고 온 가족이 둘러앉았죠. 아버지, 우리 왔어요. 민경이가 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때와 똑같은 파도 소리, 똑같은 바닷바람, 모두가 그리워했던 그 풍경 그대로였어요. 할아버지, 보고 싶어요. 손주가 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왔어요. 아이들에게 인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정말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사진 속 모습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말이에요. 이제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랑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서로를 아끼고 서로를 돌보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미루지 마세요.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하자는 약속으로 미루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합니다. 제가 깨달은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야말로 인생에서 가장 값진 보물이니까요. 제가 보여준 사랑,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들에게 전해주세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신다면 이 공간이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되는 따뜻한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단순한 클릭이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감동을 함께 나누는 소중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언제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